이번에도 가게 되면 이렇게 폭등을 할 수도 있어라고 해서 이걸 내가 포트폴리오로 세팅한 거고. 자, 이종복입니다. 이종복은 항상 처음에 트라이를 하면 좀 몇 가지 설명을 해주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부터 진짜 이종복 시황이 올라갈 겁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해주고, 2월 12일 23시 59분까지 이때 이종복이가 스트리밍을 할지도 모르는데 토요일날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시간이 되면 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 못하고, 요거 2월 12일까지 꼭 참고하시고, 강연 방송하고 온라인 강좌는 더 나중에 계속 여기 들어갔으니까 참고하고,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는 내가 어제도 이토마토에서 공개 방송을 했는데, 그 소통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스트리밍도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거든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나는 이토마토에서 마케팅이라는 프로에 나가서 10시 40분에서 11시 사이에 내가 보는 시황을 매일같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종복 구독자나 이종복의 팬들은 이토마토에 가서 이 시황을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종복 영상에는 그런 시황보다는 뭐 돈 벌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뭐 강연 방송 뭐 이런 거 홍보 위주로 갔지만, 그쪽을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했던 내용을 핵심 부분이나 아니면 쭉 틀어주다가 부연 설명할 게 있으면 이제 내가 내 채널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시황을 줄 거예요. 요까지 상황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 내용을 듣고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나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종복 채널에도 실시간으로 이종복의 시황을 줄 것이고, 마케팅에서 했던 시황에 조금 더 디테일한 시황, 내 구독자들은 어느 정도 베네핏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시황이 들어갈 거고, 오늘은 한번 몸풀기로 스타트 한번 하는 거예요. 좋아요하고 댓글 열심히 쓰는 거, 이게 이종복에 대한 예의죠. 아니면 회원가입을 하거나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하라는 거지, 복을 받으려면. 자, 패스하고 오늘 시황을 일단 한번 틀어주겠습니다. 여기서는 기술적 분석하는 게 진짜 완벽한 거거든. 실시간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는 자체의 감동, 감격, 감탄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기술적 분석은 흥미를 잃은 겁니다, 지금. 일반인들한테 기술적 분석 아무리 얘기해도 말귀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잖아. 일반인들은 일단 돈 벌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게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래서 내가 수익률 계좌 갖고 장난치거나 수익률 계좌에 혹하지 말라고 그랬죠. 수익률 계좌는 그놈아의 조작일 수도 있고 그놈아의 능력인 거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따라 하려고 하다가는 여러분들은 개작살 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실력을 차치하고 개인들을 돈을 벌어주는 거가 직업으로 20년을 온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일반인들의 어떤 계좌를 불려주는 거에 특화된 사람이라고. 누가 유리한 겁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뭐 수익률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정도의 실력과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못 벌겠어? 나는 나에게 돈을 지불한 사람의 수익이 더 우선인 사람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자, 패스. 오늘 시황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해외 시장 약세, 국내 시장 약세. 네, 해외 시장 약세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술적으로 저항권이고요. 제가 항상 이종복은 무엇을 할 때 판을 먼저 깔아준다고 그랬죠. 보다시피 이게 지금 나스닥 시장이 N자형의 목표치로 온 겁니다. 이 시간에 이종복이가 12,750단, 그죠? 예, 12,500에서 12,750단 이야기를 해준 게 1월 중순 타이밍. 다 올라왔어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미국장이 12,500에서 750 정도면 우리나라가 327에서 330 정도. 그래서 나스닥이 13,000 쪽으로 가면 우리나라도 333을 넘어서
그 위로 올라가고 하는 게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해줬던 시황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로 얘기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당연히 조정을 받을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60분 각 이야기 되게 잘 해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올라갈 때 좀 전에 얘기한 게 지지와 저항의 N자형 목표치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나스닥은 1700을 찍고 올라갈 때 보면 항상 고점을 주다가 밀리고 240에 지지하고 고점을 돌파해주고 밀릴 때는 돌파한 데서 지지를 해주고 또 올라갈 때는 거길 돌파해주고 밀릴 때는 거기서 지지해주고 하는 완벽한 기술적인 특징을 주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올라갈 때 고점을 돌파했고 그러면서 이 목표치를 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1, 2, 3, 4, 5, 1, 2, 3, 4, 5, 1, 2로 가면 A, B, C 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밀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늘 이 방송 시간이 늦게 시작된 게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에 꽂히면 저는 계속 가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네들도 자꾸 올라가려고 한 거죠. 근데 최근 미국장의 흐름을 보시면 기존에는 올라갈 때마다 계속 그 저항을 돌파하면서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고점을 못 넘어가고 여기서도 고점을 못 넘어가고 여기서도 고점을 못 넘어가고 여기서도 고점을 못 넘어가고 하면서 저점을 실금실금 깨고 내려오죠. 이게 기술적 분석의 어떤 노하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 올라갈 때는 저항을 돌파해야 되고 밀릴 때는 지지를 특정 지지가 돼야 되고 하는 그 흐름을 캐치하는 게 기술적 분석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안 하죠. 왜? 종목이 너무 좋아서. 패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CPI 경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그 고용하고 그 ISM 지수가 너무 좋게 나와 버리니까 파웰 말 속에 답이 있다는 얘기 해줬고, 자, 중간 생략.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술적 저항권의 CPI 경계감으로 해외장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치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지수로 갑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려줬던 기술적 추세 지지 저항.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장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거든요. 아니, 기대 인플레이션이 맞죠? 아마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올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게 0시에 나오니까 이것도 운명이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보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표가 좋다 보니까,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지표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지수가 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언제 움직이느냐? 다음 주 CPI. 근데 이종복이가 뭘 할 때는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를 못 합니다. 자,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한 4분 동안에 아마 딴짓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이종복 매력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해줘야 이 영상의 가치가 더 극대화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선 저거 해줬으니까 나도 할 얘기 해야 되잖아. CPI를 계속 강조했고, 내가 뭐를 하려고 할 때는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끊기 직전의 얘기가 이거. 그렇다고 내가 야간 강연방송 참석하시오라고 방송에서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항상 넘고 막 그랬던 거. 그게 이번에 하는 종목장세 4대 기법의 뭐냐? 이거 무조건 선착순이니까 무조건 신청해야 돼, 여러분. 그게 바로 지지와 저항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까지 상황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한마디만 더 해주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이 강의를 들으면 매일같이 저렇게 완벽한 시황을 얘기해 주잖아. 그죠? 매일같이 완벽한 시황을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섹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이동평균선 매수매도 필살기에 우주항공 들어가 있죠? 이번에 우주항공 넘버1 포트폴리오라고 추천한 거 보여줬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AP위성 우주항공 넘버1 대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지금 2만원. 이거 더블입니다. 이거 더블입니다. 이게 왜 날라갔을까요?
역배열 급등주 패턴에서 이중바닥으로 완벽하게 돼 있고 거래량이 어때요, 여러분? 거래량이 급수적으로 증가하죠. 여러분, 기하 급수적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니까 저항을 다 뚫고 가는 겁니다. 거래량은 뭐가 메리트가 있다? 강력한 매수세라는 걸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항을 다 뚫어버리는 거죠. 원래는 기술적으로 이런 데서 부딪혀서 밀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부딪혀서 밀려야 되는 게 거래가 급증하면서 그걸 뚫고 가니까, 그걸 뚫으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급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을 왜 선택했을까? AP위성이라는 주식은 우주항공의 넘버1이고 내가 이런 거 찍는 게 능력이라고 그랬지. 여기서도 보면 2020년 때도 보면 한번 가면 이렇게 폭등을 했던 전적이 있었던 주식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게 되면 이렇게 폭등을 할 수도 있어라고 해서 이걸 내가 포트폴리오로 세팅한 거고, 회원 가입하자마자 넘버1으로 추천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공지능하고 로봇 관련주의 수익만 알고 있잖아. 이런 걸 어떻게 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주저주저 했을 가능성이 높지. 주저하지 않고 이종복이가 포트폴리오를 세팅하겠다라고 했을 때 회원 가입했으면 제일 먼저 추천받았을 게 AP위성이었다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갑시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장 보면 요게 변곡점인 거예요, 여러분. 변곡점. 오마이갓, 변곡점이 사라졌네. 그건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알려줄게요. 자, 지금부터는 국내장 시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내장 시황. 네, 요렇게 CPI 타이밍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경계감을 준다 얘기 들어간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냥 여기서 지수는 여기서 그냥 묶어놓고 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양호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60분 차트 각을 보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아까 미국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밀리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첫 번째 마디가 큰 게 이게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마디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목표치는 이렇게 지금 열려 있는 거죠. 이렇게 열려 있는 건데 미국이 못 가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거고, 그 다음 우리나라도 올라갈 때는 계속 고점을 넘으면서 올라가는데 이 자리를 보면 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고, 그게 바로 327이죠. 325 중심에 327을 넘어야 330 쪽으로 다 확 열리는 거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 그 다음에 320을 중심에 317 언저리까지는 밀리고 실질적인 중심가는 317이고 얘기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솔직히 얘기하면 더 센 장이다 요 얘기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CPI 경계감의 선별적 종목 장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늘 장 보시면은 오늘 장은 자율주행이 급등합니다. 이 시간에 연초에 이 주식을 제일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역시 241선까지 가니까 부딪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2023년도 주도주 전망을 해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2023년도에 기대가 되는 섹터로 얘기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 이쪽 그런 얘기 되게 자주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찍어서 얘기하는 것은 에이테크 솔루션. 이 삼성이 2대 주주입니다. 이거 지금 따라가시면 안 되고, 결국은 늦게라도 올라오고 기술적으로 241선에 부딪히니까 물량을 받는다. 요 얘기 해드리는 거고. 자, 여기서 끊읍시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 내가 공개 방송할 때 이토마토에서 스트리밍 하는 영상이거든. 이게 내가 말의 중요성을 얘기했던 타이밍입니다. 이게 여러분 말의 중요성 1월 26일 2023년 시황 전망 및 매수 유망주 공개 방송 중에 이재용 부회장을 언급하면서 그 EUV 관련주 급등한 거 말고 나는 사실 자율주행도 급등할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이 기사를 브리핑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완벽한 근거가 있는 사람이요. 여기 박수 친 사람들 보이죠? 이 사람들은 이걸 아는 거지. 요까지 상황 이해했어요? 자, 또 하나 얘기 들어갑시다. 여기 보면 12월 26일에
주도주 전망할 때 여기 보면 자율주행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인공지능 로봇 등에 밀려서 얘들 수익이 부끄러웠다는 얘기 해줬죠. 분명히 자율주행이 주도주 전망에 들어가 있고 공개방송에서도 저렇게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언급하고 이 삼성과 LG의 전장 이제 빚보나라고 하는 이 기사를 가지고 분석해주면서 에이테크 솔루션을 얘기해줬고 그 에이테크 솔루션이 또 이렇게 날라갔고 이렇게 이종복은 모든 게 근거가 있고 완벽한 거고 그러면 얘는 추가적으로 왜 못 올라가느냐. 요 12,000원이 이탈된 저점이라고 하는 여기가 뭐였죠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데가 저항의 역할이거든. 근데 이 저항의 역할에 있을 때 이 주식은 이런 거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거래가 없었지만 어쨌든 이걸 우리가 거래량 밀집도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거래가 더 한 방에 급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힘겹게 물량 소화를 하다가 어떤 뭐 모멘텀이 있고 그럴 때 거래가 급증하면 아까 AP 위성처럼 날아가는 거고 이것처럼 그게 화면 그만 얘기하라고 그런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거지. 이종복 시황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뒤는 경계감 CPI 경계감으로 오늘 은행주도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뭐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종복이의 오늘장 시황이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기본 시황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남전자도 폭등. 나는 이런 건 수익률 자랑을 안 하잖아. 근데 분명히 그 공개방송 본 사람들은 나는 아남전자가 급등할 줄 알았다라고까지 내가 그때 얘기했었어. 저 기사 보면서. 그 정도로는 얘기해 준다는 거지. 이종복 영상은 끝까지 보거나 집중을 하면 대박이 납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